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2018년 첫 주간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해외선물 전략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 신세계 2부와 함께 하시면서 그 탄탄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식어가 함께 하는 그런 저희 마스터님이신데요. 자, 오늘 박노주 마스터님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참여 방법이 활짝 열려 있다는 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상담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은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과 그리고 물려 있으신 포지션에 대한 부분, 각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저희 마스터님이 실시간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수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된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시가 거의 10초도 남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쉬어가면서 시장 상황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S&P 500은 장 초반부터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현재 구간 S&P 500은 더욱더 고점 높여가면서 2,725포인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0.60%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은 이전에 좀 밀렸었는데 조금씩 회복은 하고는 있지만 이전의 상승세에는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600.50포인트로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요. 0.27%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역시 오늘 좀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1.21320달러로 0.54% 상승세입니다. 오늘의 고가는 1.21370까지 올라갔던 0.58%의 상승률이었고요. 자, 이어서 골드도 보도록 하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15달러로 소폭 좀 눌린 상황입니다. 0.10% 상승으로 1,415.9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앞서서 크루도일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되셨는데 지금 다시 좀 회복은 하지는 못하고 61.66달러로 0.44%의 약보합권이라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저희 서울경제TV 신세계에서 알려드리는 시세입니다.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현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일부에 확인했던 가격대는 15,000달러가 깨진 14,000달러대였는데 역시나 계속적으로 하락을 유지가 되고 있네요. 14,645달러로 지금 2%가 넘는 하락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한 시장 시세도 살펴드렸고 비트코인 시세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지금 개장을 한 지 30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속보 내용은 바로 김경윤 PD 통해서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윤 PD. 네, 지금 미국의 12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에는 53.7로 발표가 됐었는데 이번 달에는 54.5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하락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ING 쪽에서 나온 분석입니다. 올해 연준의 어떤 정책이 달러
달러의 조력자가 될 수 없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끌어가든 간에 제가 어제자 이제 외신에서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꼭 달러가 올라간다라는 법칙이 성립하는 것도 이제는 아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간에 달러의 향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팔라듐 가격이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팔라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또 전달을 해드렸는데 네, 박노주 마스터님과도 전에 얘기를 해드렸었죠. 오늘도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서비스업 PMI가 54.5에서 53.7로 좀 하락이 됐다라는 점 지표 발표 먼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연준의 달러에 대한 부분도 분석적인 내용과 그리고 팔라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 현재 속보도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마스터님이 직접적으로 실시간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이전에 매도에 대한 의견, 크루돌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마스터님? 네, 지금 일단은 뭐 5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지금 5국 정도까지 찍고 좀 일단 올라오는 흐름이었거든요. 약간 뭐 지금도 또 다시 내려가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은 좀 정리 좀 하자. 예. 수익 실현 너무 뭐 길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오늘 수익 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5일 안 그래도 모두 청산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청산을 해서 지금 5일 300불 정도 수익을 내고 또 유로 아까 매수를 했죠. 네. 네, 유로 매수해서 지금 들어 올렸거든요. 유로가 이틀 전 그 고점 좀 넘어섰습니다. 그죠? 350이었는데 370까지 가서 매수 아까 또 하자고 말씀드렸고 또 청산을 해서 지금 450불 또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S&P 2725선 왔죠. 예. 그 전에 청산을 좀 하긴 했는데, 예, 일단은 뭐 거기까지 갔네요. 예. 그래서 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유로나 오일, 그 다음에 뭐 S&P 지수 전부 일단 좀 수익 실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일단 미리 남겨놨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현재 61.63, 중반대 가격까지 이전에 목표가 좀 말씀해 주셨던 도달이 됐고요. 그리고 나스닥과 그리고 유로에 대해서 상방 쪽으로 의견을 드린 만큼 오늘 세 가지 종목에서 수익 행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저희 유튜브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는데 또 확인을 해보셨길 바라겠고요. 지금 세 종목에 대해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뷰대로 끌고 오셨더라면 오늘 또 수익이 나셨을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1부에서 세 번째 쇼인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해설위원님만의 의견이 남아 있었는데 네. 해설위원님도 어떤 의견이셨죠? 저는 다운이었습니다. 다운이셨죠. 네, 다운의 의견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뭐 중요한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란 이슈 때문에 어제 올랐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외신 반응은 반반인데 이란 이슈보다는 저는 사실 한파 영향이 더 컸다고 보고요. 예, 이란은 사실 제가 그때 얘기 드렸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만 안 남겼으면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남기는 바람에 반정부 시위 잘 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반정부 시위 지지한다고 트윗을 날려가지고 이란 로하니 대통령이 봤을 때 도와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이거 반정부 시위한 사람들은 이거 미국 편이다. 순위파 사우디 편이고 미국 편인 거다. 그렇게 몰아가니까 사람들이 이거 반정부 시위해야 될 명분이 사라진 거죠, 이게. 그냥 마치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되면 마치 미국 앞잡이 같은.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시위가 좀 급격하게 소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제가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또 유전지대까지는 너무 멀다. 시위가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유전지대가 이란의 유전지대가 이렇게 남서부에 있고 시위가 처음에 촉발됐던 것은 마슈아드라 그래가지고 북동부에 있거든요. 끝에서 끝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게 좀 힘들다. 좀 여기까지 퍼지기에는.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한파가 결정타를 날리지 않았나. 이 한파 자체가 제가 봤을 때 플로리다도 눈이 내렸대요. 30년 만에. 30년 만에. 30년 만에 플로리다 눈이 내리고 지금 11명이 죽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고 지금 화성보다도 더 춥다. 지금. 예. 화성보다도 더 춥다고 합니다. 지금 화성도
춥겠죠. 예, 태양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데 우리 지구보다 멀잖아요. 네. 근데 화성보다 더 춥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추운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제유랑 이런 거 하면 오르는, 그래서 그게 어제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게 많이 반영되면서 이제 그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다시 이제 좀 반락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좀 밀릴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요 부분이 이제 물론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 3주 뒤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제유를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정제유를 상당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는 이슈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게 근데 정제유라는 거. 그래서 정제유기 때문에 2, 3주 뒤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2, 3주 뒤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급격히 올라온 부분에 대한 좀 조정을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유가를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뭔가가 나와줘야 되는데 나올 건 좀 다 나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유가가 $60 이상으로 레벨업을 했잖아요. 네. 예,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또 감산하고 있는 그 오펙과 비오펙 연합국가들이 아, 이거 진짜, 이거 감산해야 되나. 굳이 이거 감산해야 되나라는 고민에 다시 한번 빠지게 되는. 네. 예, 그런, 우리가 감산해봐야 미국이 죽어라 생각하면 끝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조정을 주긴 할 텐데, 내일 있을 이 베이커슈즈 수치공수가 중요하다. 지금 3주 연속 베이커슈즈 수치공수가 계속 똑같거든요. 똑같았는데, 이제 내일 모레 새벽,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모레 새벽 3시 반인데, 요때 나올 베이커슈즈 수치공수가 만약에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좀 하락할 만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베이커슈즈 수치공수가 거의 증가하지 않거나 아니면 동일하거나 살짝 줄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유가 상승 재료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내일 일단 베이커슈즈 수치공수 보고 결정하는 건 어떠냐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줄 만한 모멘텀이지 않나. 그래서 일단 베이커슈즈 수치공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 밀릴 가능성은 있다. 지금 한파도 많이 지금 현재 적용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한파가 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디서 좀 읽었는데요. 네. 미국에 있는 이제 뭐 기상청에 있는 분이 올리신 건데, 뭐 기상청보다는 이분은 교수신 것 같은데, 지구가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이 지구 자체가 자생력이 있어가지고 그 기온을 어떻게든 다시 다시 이제 떨어뜨리려고 강력한 한파를 몰고 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이게 영화화 됐다고 해요. 네. 투모로우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네, 봤습니다. 그 영화가 사실 그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이론이라고 하니까요. 뭐 저도 잘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 영화를.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번 한파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 한파 때문에 오른 거는 어제 조금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란 이슈는 소멸했고 소유관도 소멸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재보다는 내일 베이커슈즈까지는 좀 보자. 네, 이런 견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새로운 국면, 새로운 가격대로 슈팅을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재료들이 이제는 좀 소멸됐고, 이제, 모두 반영이 된 가운데 오늘장에 대한 고점은 좀 눌림 가격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내일 새벽에 발표될 건수에 대한 부분도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격대에 좀 새롭게 나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가격대를 상승할 만한 모멘텀의 재료가 현재 부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렸네요. 자,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도 30년 만에 지금 눈이 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런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한파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좀 추가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크루드오일 지금 뭐 저희가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한파가 오면은 그렇다면 어떤 상품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한데
네. 어떤 상품 추천해 주실 수 저는 있나요? 집중한다기보다는 네. 미국 경기 이슈가 조금 있지 않을까. 한파가 있으면 보통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소매 판매가 좀 떨어져요. 예, 소매 판매가 쭉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정치가 나와야 되지 않나. 계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 아마 이제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보면 아마도 조금은 조정되지 않을까. 근데 네. 그 조정분이 제가 봤을 때 유가로 좀 상쇄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을 따져볼 때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반감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한파 기간에 이제 소매 판매나 이런 걸 좀 따져봤을 때 만약에 급감하게 된다면 지수 조정의 빌미는 조금 될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한파 때문에 해보면 뭐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라기보다는 미국 천연가스는 도무지 수요와 공급을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예, 지금 요것 때문에 올랐다가 하기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촉발은 한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영향을 좀 준 거는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미국 경기 이슈 중에 소매 판매랑 이거와 관련된 금리 인상 속도 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이슈를 제가 봤을 때는 신임 이제 앞으로 연준 위원이 될 분들이 계세요. 예, 로레타 위원하고 그다음에 존 윌리엄스 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를. 왜냐면 이렇게 되면 경기가 잠깐 안 좋아지는 그런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또 금리 인상 속도가 또 늦어지지 않을까. 네. 이 신임 이번에 닐 카시카리랑 그다음에 이제 한 분 더 나가죠. 예, 그분 두 분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분이 찰스 에반스하고 이 두 분이 이제 퇴임하시면은 이 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미리 다. 미리 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랑 그 다음에 이제 한 분 이제 로레타 총재 위원인데 이 두 분 중에 존 윌리엄스는 중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너무 비둘기파적이어서 그분이 약간 매파처럼 보이는 건데 사실 중도고요. 그다음에 로레타 이분은 여성분이거든요. 매우 강한 매파입니다. 예, 심지어 2015년부터 계속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매파 그러니까 현재 비둘기파적인 분들이 봤을 때는 이 둘 다 매파일 수 있겠죠. 이 두 분이 들어오는데 이 두 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뉴스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뭐 한간에는 이제 왜냐하면 한파가 있으면서 미국 경기가 또 순간 안 좋게 보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서 좀 시장을 보신다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한파 이야기 나왔으니 말인데 김기용 PD 또 추가적으로 덧붙여 주실까요? 네, 지금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는데 보통 이제 남부는 따뜻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남부 쪽에 있는 지방들도 한파에 시달리고 있고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이 미국 전역이 정말 한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는 모두 다 그 주 긴급 상황을 선포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언 길이나 뭐 이런 굉장히 추운 온도에는 좀 피해라라는 좀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플로리다에는 좀 오렌지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오렌지가 이렇게 얼음이 다 얼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인 걸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렌지 생산량도 좀 반토막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굉장히 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명피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지금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추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파원에서 얘기 드리자면 이 플로리다 하면은 겨울에 놀러 가기 참 좋은 곳이거든요. 겨울에 놀러 가서 따뜻하게 즐기는 주로 이런 곳인데 플로리다가 눈이 내렸다라면 관광 경기도 별로 안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나스닥 보면서 느끼는 건데 나스닥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하나 있어요. 나스닥도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 지금 인텔이 지금 애플이 이제 의도적으로 성능자한 거 이 이슈 때문에 한참 떠들었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인텔이 또 한 방을 또 먹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텔 이슈 때문에 조금 나스닥이 좀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텔 같은 경우가 이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이 돼서 그러니까 인텔 CPU 칩에서
해킹과 관련된 이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돼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긴급하게 업데이트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업데이트 하면 또 PC 성능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기술주들이 조금 좀 힘을 못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한파에 대한 수혜주로 일단 넷플릭스와 그리고 도미노 피자가 올라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밖을 못 나가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현재 공간 17분 지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이슈가 나왔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짚어보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 내용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현재 구간 가격대만 좀 빠르게 살펴볼게요. 현재 1318달러까지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김경 PD 다운입니다. 네, 다운과 그리고 해설위원님도 역시 다운이고 마스터님과 저희가 업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어요. 아니 골드에 대해서는 또 마스터님이 워낙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네네.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네네. 일단은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일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일단은 그 꼬리를 일단 준 게 일단은 추후에 일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일단은 구간을 좀 제공하는 건데 이 구간에서 지금 만약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저점을 줬고 5일선에서 지금 지지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차피 조정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이 사실상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다운 조정을 준 구간이 없어요. 사실상 계속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갔고 지금 현재 5일선 오늘 한번 깨고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 일단은 박스 구간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지금 박스 구간을 설정을 해본다면 지금 1310선 정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어저께 전고점 부근까지 일단 들어 올려야죠. 거기서 밀린다고 치더라도. 그렇다면 전고점 부근이 1322선 정도 되는데, 제가 일단 유튜브에도 지금 써놨지만 1320선까지는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오늘에 한해서요. 네. 그리고 나서, 내일 같은 경우도, 괜찮은 지지가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고점을 계속 터치를 하는 상황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추후에,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서 일단 또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파동을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골드가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사실상 1파동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길게 보아야죠. 네. 1파동을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 구간대에서 조정 구간 나오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보면은 1파동 다음에 조정 2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3파동이 나와야죠. 그게 굉장히 큰 지금 파동을 그리고 있거든요. 짧은 파동이 아니라. 그럼 이 구간을 일단 어차피 시간적으로 박스 구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상승을 하는 방향을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에 좀 길게 가면은 다시 한번 1350대도 이후에 가지 않을까, 좀 길게 본다면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세는 지금 밑에서 좀 꼬리 말기가 좀 애매한 시세고요. 그래서 좀 이 구간에 상승을 한번 더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S&P 지수가 지금 일단은 25선 2726선 올라가고요. 나스닥은 일단은 좀 밀렸고 S&P도 지금 계속 들어 올리지만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일단은 윗꼬리가 나오면서 끌고 내려오는 부분이 생기면은 그때 골드도 좀 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좀 더 안정적으로 잡고자 하시는 분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밀릴 때 매수를 하면은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길게 들고 가시는 분들도 지금 어차피 오늘 지지를 줬으니까 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놔도 어차피 내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분명히 1320선 한번 위로 올라가는 흐름은 한 번은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는 방향대로 지금 눌림 나와주고 가는 방향대로 매수를 하는 게 사실상 또 굉장히 좀 편하죠. 편하고 좀 뒤에 보더라도 어차피 한번 상승은 좀 그려줄 거니까 좀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 여기서 매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매도 오늘도 지금 어차피 이미
그 저점 준 상황이고 꼬리 말리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도 박스권 상단을 생각하나 한번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무조건 일단 매수로 가는 게 굉장히 편하죠. 흐름대로 가야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 유튜브에도 남겨주신 내용이기도 하고 골드는 현구간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골드는 눌림시 좀 매수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1320달러 이상에 대한 슈팅 좀 노려볼 만하다라는 그런 관점이십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전략, 뭐 오늘 데이 관점뿐만 아니라요. 좀 앞으로 최근 거래일 안에는 좀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좀 보시라라는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좀 2대2로 의견이 나누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은 김경민 PD 다운 들어주셨잖아요. 네, 의견 들어볼게요. 지금 어제장에서 네. 한번 좀 하락을 한 다음에 오늘은 다시 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12월 중반에 5개월 내 최저치를 찍고 지금 계속해서 85달러가량 이제 상승을 하면서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 지금 3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지금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연말 동안의 그 지정학적 이슈가 골드 랠리에 굉장히 큰 모멘텀이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지난 몇 주간 이어온 강한 랠리 이후에 좀 어제장의 이야기겠죠. 수익을 좀 일부 확정짓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트레이더의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골드가 지금껏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하고요. 즉 지금 시점에서 한 1290에서 1295달러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어떤 괜찮은 매수 가격대라고 본다라는 걸 보면 이 가격대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의견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해설위원님도 역시나 다운 같은 의견이시죠? 네, 네. 뭐 지난번 이틀 전에 얘기 드릴 때는 네. 예, 상승이긴 한데 맞아요. 위에 상단 레벨이 조금 남아있고 거기 찍고 밀릴 거다 했는데 제가 그 라인을 지금 그어놓은 게 징그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320.2를 찍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찍었는데 어제 살짝 돌파했죠. 살짝 네. 또 위로 올라가긴 했었지만 역시 찍고 밀렸다.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뷰가 틀린 건 아닌가? 틀리진 않았네? 이렇게 맞았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올라온 모습 보면 좀 무섭죠. 무섭긴 한데 일단은 골드가 더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에너지가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적은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강한 에너지긴 한데 좀 올라가려면 좀 그래도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위에 상단 레벨인 1440까지는 그래도 가주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라서 그래서 지금 다운이긴 하지만은 조금 바로 급나간다기보다는 좀 약간 밀릴 가능성 조금씩 밀려주면서 횡보하면서 다음 추세를 모색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어요. 다시 오르고 있어가지고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골드가 그 추세를 사실상 따라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결론은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 나와준다면 골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달러가 급락을 해야 되는데 급락을 하기에는 좀 지금 자리가 쉽진 않은 자리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지라인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으로 밀리는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지금 골드의 상승 에너지와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 각가지 다른 재료들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 좀 횡보와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운을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골드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은 사실상 골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지수는 지수대로 엄청 가고 있고 골드는 골드대로 가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론은 이제 달러에 대한 동조화인데 달러 자체를 일단 해놓고 보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라는 논리로 보자면은 이렇게 가는 것도 좀 쉽진 않다. 예, 좀 지수가 계속 간다면 또 어느 한쪽은 또 밀려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골드가 추가적으로 가기에는 일단은 1320을 뚫어야지 그 다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견해에서 하락을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한 부분 역시나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또 연관지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현재 선물 가격이 현물가보다 좀 높아요. 지금 비트코인 지금 우리나라 시세 모 거래소 시세보다
지금 현재 선물 시세가 조금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가격대 보시면, 예, 14,680달러네요. 그러면 이제, 가격대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승 쪽으로 배팅하는 사람,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은 거고요. 선물로 따지면 현물이 조금 가격이 플러스 되는 콘테고 상황인데, 이 콘테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면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좀 미래에 상승한다라는 지금 그쪽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골드하고 좀 갈린다면은 좀 골드가 조금은 밀려줘야지 맞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는 하방 쪽으로의 뷰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4가지 이슈까지 골드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12시 30분 거의 가까이 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미국 증시 개장이 된 이후 1시간이 지난 시각입니다. S&P와 나스닥 먼저 지수 확인해보죠. S&P는 상승 탄력 더욱더 받아가면서 0.62% 상승하면서 2,726.2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힘이 약한데요. 6,60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유로FX 오늘장 셉니다. 1.2136달러로 0.57%의 강보합권. 앞서서 마스터님의 유로 상방 의견까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보도록 하죠. 방금 전 4번째 이슈로 살펴본 골드에 대해서는 1,317.4달러로 0.22%의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일단 이제 새벽 1시 좀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61.65달러로 0.44%가 빠진 가격대입니다. 아직은 이 가격대에서 어떤 변화도 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61.65달러로 중반대 가격대까지 눌렸다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른 채널 많은 그 소통의 창구로 또 접수를 해주신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종목 이외에도 최근에 변동성 나오는 종목들로 꾸준하게 좀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상담 내용 받아보도록 하죠. 이번에 확인해볼 상담은요. 어떤 상담일까요? 네, 유튜브로 보내주신 의견인데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3.070에서 2.981 박스권 같은데 마스터님은 매도 어느 쪽을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천연가스에 대해서 전략을 좀 여쭤보셨는데요. 먼저 오늘의 천연가스 흐름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추럴가스죠. 자, 오늘은 0.80%죠. 76% 정도 강보합으로 3.035 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좀 같은 가격대에서 좀 지지부진한 횡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상승한 이후에 현재 가격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3.070 에서 그리고 2.981 바닥권과 지금 상방 쪽 하단권 상단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 가격대도 맞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분께 여쭤볼게요. 자, 먼저 마스터님 지금 천연가스에 대해서 박스권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신 것 같고 어떤 전략이 이 구간에선 보이시나요, 마스터님은? 네.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재고량 발표가 일단 지금 하긴 하겠지만, 네. 현 구간에서 일단 재고 발표 나오기 전에 일단 짚어보자면, 박스권이 맞습니다. 박스권이 맞고, 하지만 박스권이긴 한데, 천연가스나 구리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 박스권을 또 돌파도 쉽게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일단 상승을 크게 준 이후에 이번 주도 상승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위아래로 박스권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지를 좀 했다는 거죠. 일단 만약에 이번 주에 다시금 좀 크게 2.9 아래로 내려왔었으면은 사실상 2.7대까지도 더 한번 내려올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 주에 일단 위에도 밀리고 아래에서도 지지하고 올라가서 지금 돛지를 지금 만들어준 상황이거든요. 지금 좀 더 다시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박스권 안에서 지금 깨지는 않죠. 예.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번 주, 오늘 사실 들어가기는 애매하고요. 오늘은 지금 어차피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아주 크게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매매를 오늘 한다면은 사실상 오늘은 박스권 매매하는 게 맞고요. 사실상, 내일 정도나 아니면 다음 주에, 일단 천연가스를 매매를 한다면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주봉으로 음봉으로 끝나냐, 아니면은 양봉으로 끝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은, 다음 주에 좀 밀렸을 때, 좀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하단선, 까지 좀, 부근까지 뭐 2.950 정도까지, 좀 밀렸을 때 좀 매수를 좀 잡아가고, 그 다음에 대신 먼저 상승을 해서 윗꼬리를 주면 안 되겠죠. 먼저 상승해서 윗꼬리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밀렸다면 매수를 좀 할 수 있겠고요. 좀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박스권을 너무 이렇게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은 박스권을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다른 골드나 오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박스권 형태가 굉장히 신뢰도가 좀 있지만,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은 거래량이 그렇게 뭐 호가 잔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박스권을 좀 이탈해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2.9 뭐 조금 더 아래까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세를 좀 봐가면서 일단은 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들어 올려서 다음 주에 만약에 먼저 저가 시세를 주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들어 올렸을 때 일단은 매도 진입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서 정확하게 도는 게 아니라 음봉일 경우에는 도리어 그 박스권 한 번 정도 하단을 이탈을 좀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2.930 정도에서 좀 한번 쭉 밀려줄 수 있다는 거죠. 2.9 조금 밑으로 거기까지 밀려줄 수 있다. 아니면 네. 양봉으로 끝났을 때는 사실상 한 번 더 들어올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에 지금 고점이 오늘 3.097인데 이번 주에 양봉으로 끝나게 되면 이 3.1대 부분을 한 번 위로 쭉 들어 올려서 3.160 정도까지도 일단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매수 좀 지향적으로 가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주 주봉이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서 일단 방향대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마스터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천연가스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어요. 0.53%까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3점 가격대가 좀 깨지면서 2.99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의 천연가스 뷰도 들어볼까요? 뭐 천연가스 또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네. 천연가스는 이제 반등해서 저는 이제 소폭 밀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항이 너무 많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항이 너무 많아서 이제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밀릴 가능성을 좀 염두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네. 미국의 한파가 좀 거세지면 또 이 내용은 또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저항가스라고 내추럴가스라고 나온 게 미국 내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 생산 가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 자체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 한파가 지속되고 그 다음에 이 재고량이 어느 정도 좀 바뀌는 걸 확인해 보면 아마 좀 급격하게 뭐 바뀌는 부분을 아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내용은 이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항량이 워낙 막 두텁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사리 한 번에 뚫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으로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연장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아마 재고 발표하면서 뭔가 바뀌는 흐름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측치보다는 재고량이 조금 더 늘게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마이너스 220 입방비트에서 206 입방비트로 조금 더 재고량이 늘었습니다. 일단 네.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조금 더 재고량이 늘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확인을 한파 해주시고요. 네. 영향력을 한번 지켜보는 게 좋고 다음 주쯤에 나오면 한파 영향까지 나올 거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감안해보고 좀 이걸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파에 대한 영향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시면서 그 다음 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라는 전략까지 두 분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시청자분께서 문자와 지금 유튜브로 많은 좀 질문을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문자로 온 내용 먼저 확인하도록 하죠. 끝자리 6345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후에 달러 인덱스는 상승인데 유로와 캐나다는 왜 영향이 적을까요? 라고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 다른 통화로는 영향에 대해서 좀 연결성 좀 미비한 것 같다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해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미국 고용지표니까 당연히 미국의 영향이 달러에 영향이 많고 솔직히 유로 통화나 이런 거에는 좀 영향이 적은 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지표 후에 달러가 올랐냐? 뭐 별로 안 올랐어요. 별로 안 올라가지고 뭐 특별히 변화는 많이 없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지금 달러 인덱스 발표하고 장대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요. 내일 이 지금 장대 음봉 그린 것 때문에 유로화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유로화가 아주 상당히 좀 민감하게 상당하게 있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는 그래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지표는 미국 내 이슈고 그것 때문에 달러 영향을 줬기 때문에 유로화 캐나다의 영향이 적나요? 유로화가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화가 엄청나게 반대로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 반대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캐나다 달러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캐나다 달러도 당연히 영향을 받죠.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도 요즘에 너무 강해요. 그 달러가 너무 약하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강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하다가 지금 멈췄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즉 개인적인 견해지만 삼성전자가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나 봐요. 원화가 너무 강한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신기를 좀 드러낸 게 아닌가. 그만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영향을 다 골고루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과 지표에 대한 영향력 좀 말씀 도와드리고 있는데 마스터님도 코멘트 한 말씀 해주시죠.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지수는 그 미국 경제지표 발표를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우리가 정말 이제 믿고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도리어 더 좀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달러가 그 정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유로화도 오늘 만약에 지금 지수 정도 폭으로 만약에 달러가 올라갔다면 분명히 유로화가 오늘 좀 약간 조정이 더 나왔을 거예요. 근데 유로 좀 지금 봤었을 때 달러 너무 힘을 못 쓰네. 원화도 그렇고 다 지금 보고 있는데 굉장히 힘을 못 쓰니까 도리어 이거는 지금 아직도 달러가 약하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받아들이면서 지금 다른 지금 통화 부분들이 다 지금 강세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적은 게 아니라 이제 달러가 그만큼 영향을 못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가 진짜 정말 반등이 세게 나오거나 또 다시 한번 하락 추세로 좀 크게 빠지면은 분명히 이제 반대로 이제 영향을 받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도리어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는 다른 통화의 강세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지표 발표에 따른 달러 인덱스와 다른 통화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44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자, 미국채가 나왔네요. 언젠가부터 골드랑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데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안전자산으로 좀 3인방 좀 같은 종목 흐름 연계가 있게 좀 움직였었던 상황인데요. 앞서서 또 마스터님 국채에 대해서 좀 저점이랑 횡보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전망을 열어놓고 있는 만큼 골드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을 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해설위원님, 국채와 골드, 계속해서 골드와 비트코인 좀 비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채랑 골드랑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 디커플링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국채와 골드가 같이 가지 않는다. 라는 부분까지도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이제 국채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지금 금리 인상을 실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달러화가 강한 거하고 그걸 상대적인 이제 달러가 강하면서 골드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달러가 약해지면서 골드가 상대적으로 강한 거 이 관계하고 그다음 금리가
올려인 거, 금리는 이미 올렸습니다. 금리는 한번 올렸고, 금리가 올린 수순으로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어요. 내년에 이제 완만하게 금리를 올리겠다. 3번 정도 올리겠다라는 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 일정에 맞춰서 채권의 가격은 빠지는 겁니다. 예, 채권 가격은 그래서 빠지는 거고요. 달러가 그러면 강해야 되는데 의외로 달러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드는 지금 반등한 거고요. 그러니까 약간 관계를 약간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채권은 이미 금리를 올린 상태고 시장 금리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은 떨어지니까 차트상으로 떨어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채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져야 되는데 달러가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요 부분에서 상황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막힌 부분 때문에 서로 지금 현재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달러가 강해지면 다시 또 동조화가 될 가능성은 높고요. 네. 다만 지금 보시면 미국 10년물하고 미국채 10년물하고 미국채 2년을 보면은 미국채 2년물 가격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금리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장단기 금리차는 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트레이딩을 그러면 그 부분까지 감안해야 되냐? 차트상에는 지금 미국채, 지금 해외 선물로 따지는 이 미국채 선물에서는 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채 선물 거래하실 때 그냥 10년물로 거래하시는 게 네. 가장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네, 골드와 지금 국채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국채 다시 올라가고 있죠, 마스터님. 네, 1319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채와 골드의 연관성, 마스터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골드가 지금 거의 1320선까지 한번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그 얘기 이제 해설위원님이 이제 가끔 이제 자주 해주시는데, 네. 비트코인이 한번 빠졌어요. 한번 25%까지 한번 훅 빠져서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공포 심리를 한번 줬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렸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좀 그걸 한번 보고 나서 시장에서는 그전에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약간 골드의 투자 자금 비트코인으로 좀 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보고 나서 이건 좀 비트코인 좀 약간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걸 좀 약간 그렇게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골드로 그 투자 자금이 그때 되돌아온 게 이제 빠지지 않고 좀 골드 쪽으로 계속 지금 묻혀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골드가 계속 지금 상승 추세를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사실상 지금 또 시장에서는 이 지금 가상화폐 조정과 그다음에 똑같이 지수의 조정을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골드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 가격대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반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골드랑 지금 지수랑 지금 골드가 굉장히 잘 버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골드는 계속 상승 추세를 제가 아까 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수 쪽도 한번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지수와의 관계를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들어올리게 되면 국채는 오늘 분명히 저점 이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와 지금 안전자산 그대로의 그 리스크 자산과의 그 상반된 관계성이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골드가 지금 튀는 거죠. 사실상. 네. 지수가 이렇게 강한데 골드가 지금 올라가는 거는 사실상 반대로 가야 되지만, 골드는 골드 그 나름대로의 지금 일단은 이유로서 지금 올라가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분명히 북한이 지금 다시 대화 모드를 텄다고 하지만 분명히 지금 또 어떤 액션을 또 취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북한이 놓지를 않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또 다시 대화 모드를 한다지만 뭔가 액션을 한번 또 취하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번 더 얘기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골드가 또 상승을 한번 해주겠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이유에 있어서 골드도 지금 지수랑 같이 상승 모드로 가는 거지, 국채는 사실상 지금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네. 골드와 국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자산으로 외부 변수에 대해서도 많이 좀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짚어드렸으니까 많은 참고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경민 PD, 현재 구간 좀 속보 어떤 내용 전달을 도와드릴까요? 네, 그 미국 CNBC 측과 이제 JP 모건의 한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가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증시가 한 14% 정도 조정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언젠가 이제 좀 조정이 멀지 않았다라는 점을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계속 조정 없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 지금 좀 조정이 하락이 올 것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우가 이 시점에서 한 14% 이 JP모건 쪽에서 예측하는 최대치죠. 이 정도 빠진다고 한다면 아마 3,500포인트 정도 빠질 것이다라고 계산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380포인트 정도 빠질 것이라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조정은 무엇 때문에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애널리스트는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어떤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연준의 어떤 좀 더 공격적인 태도가 이런 하락의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지만 이런 조정이 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제 개편안의 그 감세로 인해서 좀 어닝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좀 특히나 금융주라든지 산업주 그리고 헬스케어주 이런 섹터들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조정 후에 이제 계속해서 좀 연말까지 한 3,000선에는 근접할 정도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다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JP모건 쪽에서는 증시 14% 이제 눌려도 조정이 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자, 현재 구간 골드가 1,32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마스터님이 오늘 네 번째 이슈 방금 전에 짚어드렸죠. 1,320선까지 돌파 가능 여부 보셔야 된다. 네. 마스터님 정확하게 집어내셨네요. 네. 오늘 좋네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도 실시간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골드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어요. 사실 일부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좀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후반대 가격대가 다시 좀 돌파를 하면서 힘을 내주면서 오늘의 고가는 1,320.8달러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이고요. 현재 구간 1,320.2달러로 0.43%의 상승까지 보였습니다. 골드, 그리고 오늘 유로, 그리고 크루드오일까지 오늘 나스닥, 네 가지 종목의 뷰를 이렇게 잡아내셔서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전에 눌렸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격대 타이밍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 상담과 네 가지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양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 시세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를 도와드리고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S&P와 나스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는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2,727포인트로 0.66%의 상승세입니다. 나스닥도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격대 다시 복귀를 합니다. 6,611.25포인트로 0.42%까지 올라간 상황이고요. 자, 유로FX 오늘 좀 강한데요. 1.21340달러로 0.55%의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0.45%까지 상승하면서 1,320.4달러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이제 잠시 후에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구간은 61.77달러로 61달러 후반대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가격대가 회복이 됐죠. 자, 현재 시세 마무리를 좀 지어봤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좀 원유 재고 발표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데 내일장에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은 현재 구간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시세 살펴보시죠. 자,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의 시세보다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14,60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골드가 1,320달러 돌파와 함께 계속해서 비트코인 선물은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목요일장 출연진분들과 함께 했는데 오늘 마스터님 첫 방송, 저희 신세계 첫 방송이잖아요. 네네. 많은 활약해 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또 전주에 이어서 오늘 일단 첫 신년에 방송을 했는데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어서 일단은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대에 도와드릴 거니까 다른 때에도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노준 마스터님 함께했고요. 김경영 PD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뭐 굉장히 좀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월 한 달간의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많은 외신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또 한 해의 출발이 어떻게 지금 가닥이 잡힐지 내일도 이 자리에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 첫 주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어떠셨어요? 팔라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팔라듐은 이제 고가를 좀 치고 있잖아요. 길게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팔라듐이 상당히 좀 각광받는 이거 하이브리드 차하고 수소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하고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분을 좀 감안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 한파가 오면 뭐가 좋냐? 배터리들이 많이 나갈 겁니다. 자동차 배터리들이 많이 방전될 거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가 좋을 거라는 외신 기사가 하나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팔라듐에 대해서는 수소차에 또 탑재가 되는 만큼 그 부분 말씀 도와드렸고 지금 한파로 인해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를 꼼꼼하게 도와주신 해설위원님도 오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알찬 정보와 함께 전략을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2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수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